선생님이 아이들의 그 성인의 축소판이 뭐다? 놀이예요. 성인 사이의 축소판이 놀이입니다. 놀이 속에서 놀이의 판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서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내해주거든요. 아빠, 엄마가 안내해주는 것처럼 바르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반칙하고 그리고 친구를 넘어뜨리면서 하는 게임 그걸 이긴 게 아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가게 되거든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완벽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유아들은 다 부족해요. 채워가야 될 친구들입니다.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다?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유아청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님보다 연봉이 더 세야 돼요. 왜? 아이의 뿌리와 아이의 그 뇌 발달의 약 90%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하루에 진짜 남은 10시간을 만나는 시간 그 있잖아요. 10시부터 한 6시간, 8시간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3분의 1을 만나는 선생님, 그 중에 또 체육 선생님은 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체육 시간, 체육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30분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농축액을 진하게 뿌려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발달을 위해서 선생님이 30분 동안 신나고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과 또 진행을 통해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랑 시간 때우자 공부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방정환 선생님 아십니까? 방정환 선생님 몰라요? 여기 봐요. 방정환 유아체육교실 방정환 제 이름이 방정환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죠. 네. 약간 명언 들으면 제 이름은 이상인입니다. 방정환은 어린이날 아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좋잖아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여행도 다니고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모르셨어요? 네. 아 진짜? 네.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예전부터 우리가 옛날 다 일제 시대 지나서 다 한국에서 미군 그 시대 지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문화가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외국 나가서 박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양 학문의 식민지국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면 인정을 받는 그런 식.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신지 아세요? 아니 그는 어린이날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 제정한 날이 5월 5일이고 방정환 선생님은 어느 시기에 태어났을까요? 조선시대? 아니면 우리 그 한국경제는 이후에 언제 태어났을까요? 네,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는 뭐예요? 우리 국권이 없었던 우리나라 자유와 나라의 그 권리, 자유가 없었던 국권을 찬탈당했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 때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날 광복되잖아요. 무려 한 45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우리나라 자유가 없던 그 시기에 젊은이, 늙은이, 그때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놈, 애새끼, 그냥 아이한테는 그냥 이렇게 애놈, 애새끼, 애새끼들 저리 가 이렇게 굉장히 청당하게 생각했던 그 시기. 애들이 뭘 안다고. 더군다나 일제시대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에.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인격적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날을 세계 최초로 만드세요. 그리고 삶을 다 하실 때까지 어린이 인권운동과 어린이 문화운동, 어린이 예술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승격화시키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막 어린이 그 동화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음악도 발표하시고 어린이를 위한 책도 쓰시고 그리고 막 그 세계 예술
박람회도 여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인권과 그리고 아이들의 그 삶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선언문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어린이날 선언문에 어린이들을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내지 마시고 자세자세하게 타일러주시오. 어린이들이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거를 설립하여 주시오.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예견하신 거예요. 1923년도 5월 1일에. 그때 5월 1일 날 어린이날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산보나 원족 같은 거를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원족, 소풍, 산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대우주의 내세경의 말초는 늙은에게 있지 않냐고 젊은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는 늙은이 젊은이한테 있는 게 아니다. 자라는 새싹 어린이한테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어린이한테 경호를 쓸 때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어린이 존중 사상을 실천하셨거든요.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그 동지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면서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고혈압 당뇨로. 근데 그 전까지 정말로 한 거의 청년부터 한 15년 정도를 어린이 운동에 자기의 온몸을 다 던지셨던 거예요. 그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는데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인데 유아교육 개론에도 없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모르세요. 선생님 몬테소리 선생님 아시죠? 몬테소리 들어봤죠? 몬테소리 어린이집은 많잖아요. 삐아제 선생님, 페스탈로치 선생님, 루소 선생님 이런 건 교육은 사상과로 많이 배웠잖아요. 교육 사상과로.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유아교육 개론 아니면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만약에 방정환 선생님이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프랑스, 영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마 몬테소리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세대를 앞섰으니까. 그렇잖아요. 더구나 일제시대 때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방정환 유아책교실 설립한 지 13년 됐고요. 옛날에 방정환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예. 방정환 선생님. 질문. 네. 이게 지나친 존댓말 사용 오히려 유아들을 버릇없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해요. 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너 일어나봐. 출발해. 이거는 반말이에요. 맞죠? 근데 경우는 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일어서! 그러니까 명령조는 괜찮아요. 일어서! 그러면 뭐 꼬마 대장!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게 바로 경호예요. 약간 동등한 상태. 그렇잖아요. 자! 엎드려 뻗쳐. 이건 아니잖아요. 팔굽혀펴기 시작! 이런 건 괜찮아요. 이거는 명령이 약간 시작하는 쪽이니까. 근데 너 왜 구르기 안 했니? 너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있어? 왜 뛰어다니니? 차렷 안 해? 이건 반말. 우리 친구는 차렷 안 할 건가요? 자, 예쁘게 앉아주세요. 자, 차렷하는 거예요. 이건 경호.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너무 존중의 극치를 달렸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이걸 안 해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 아이한테 그 만약에 장난치는 아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호.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남을 존중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남을 무시하면서 무시받은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무시하게 돼요. 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은 부모를 다 보고 듣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는 걸 아이들 똑같이 배우고 따라요. 아이들은 모방의 대상이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빛까지도 따라한대요. 선생님, 저 어떨 때 가보면요. 선생님, 왜? 신발 바뀌었네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선생님, 옷이 왜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이걸 입고 다니니까 와 선생님 오늘 저기 뭐야 뭐더라 뭐 하나 뭐 바지 바뀌었다. 아이들은 선생님 오늘 뭐 어디 다치셨어요? 상처나 이거 상처나 난 거 가지고 애들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만큼 그 교사를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 정말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면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존중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그래서 이제 경호를 하실 때 늘 부드럽게 해주시고 경호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아이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면 아이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존중해 주는데. 그러니까 장난꾸러기 친구들도요. 나중에 훈육할 때 있잖아요. 야단치고 강하게 막 압박하고 막 혼내고 무섭게 하잖아요. 절대 그 아이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어른은 나보다 나이 많고 힘이 세고 큰 사람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 나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거를 훈육시키는 게 바른생활 지도잖아요. 그럼 바른생활 지도할 때 교사가 아이한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교육을 하면 안 되고요. 동등하게. 교사와 아이는 인격이 평등한 상태에서 너희가 나이만 어릴 뿐이지 인격적인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 한번 제지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친구. 이렇게 하면 친구야. 지금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친구는 지금 이거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거 고쳐야 된다. 알겠지 우리 친구? 근데 아이가 또 나중에 또 그대로 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자 친구야 선생님 분명히 하지 말라는데 또 힘들게 했으니까 이거는 친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옛날처럼 막 벽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처럼 밖으로 보내면 큰일 납니다. 아동 학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어린 선생님들 너 여기 벽 보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너 밖으로 나가. 화장실 앞에 서 있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깨닫는 순간은 뭐냐면 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아이한테는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거를 선생님은 이용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임아웃. 잠깐 너 생각 좀 해야 된다. 왜? 생각해야 너가 친구가 뭐를 잘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함께 참여해서 함께 놀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단체 활동 속에서 친구는 알아야 돼. 이제는 이것도 사회성이고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야.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놀이에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도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할 때는 단호하게 할 때 단호하게 하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알아듣기 편하고 쉽게 대신 그 상황 속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 상황을 지나가면 아이는 잊어버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상황 속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딱 속에서 자 우리 친구 우리 손 친구 이 친구 이름이 이제 뭐 저기 캐릭터가 만약에 뭐 슈퍼맨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친구는 잠깐 이쪽에 앉아 있으세요. 약간 떨어져 있어. 친구 한 번만 보는 거야. 이제 잘할 거지? 네, 네 해보세요. 네. 약속이야. 약속 도장 찍었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친구 이제 약속 잘 지킨다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애들도 막 동의를 해. 네, 지켜주세요. 그럼 애들 힘을 얻어. 아,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그럼 했어. 근데 또 장난쳤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심하게 했어. 이제 그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끝난 시간이니까 타임아웃 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는 근데 이 시간에 빨리 내가 바른 생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보다 심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친구도 없는 상태에서 대신 딱 선생님한테 저 담임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제가 좀 얘기 좀 잘 나눠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예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도 좋죠. 체육쌤이 해주니까. 그럼 체육쌤이 딱 1대1 남잖아요. 이때 긴장감을 주면 안 돼요. 아이는 울거나 아니면 무서워요. 특히 어릴수록 더 그래요. 아이가 막 다른 얘기, 우리 엄마가 뭐 다른 얘기 막 해. 친구가 뭐 괜히 딴짓해. 왜 이 상황이 자기도 이렇게 이 상황이 올 줄 몰랐거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 아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응? 내가 장난치고 2번, 3번 해도 5번, 6번 해도 나는 항상 내가 엄마를 이겼어. 근데 우리 체육 선생님, 꾸러기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시네. 마지막에 나한테 심각한 대화를 하는데, 이때 선생님은 진짜 아이랑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진짜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똑같이 앉아있어. 서 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어. 서로 마주 보게 되면 고개 숙이면 고개 좀 들어야 돼. 친구야, 친구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음을 딱 추스려야 돼. 화났다고 막, 너 진짜 이러기니? 막 이러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제 아이는 이 가면 울거나 막 해요. 이제 진짜 얘기하는 거야. 슈퍼맨 친구야, 선생님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슈퍼맨 친구가 친구들도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슈퍼맨 친구는 꾸꾸러기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좋아해요? 보통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이 또 그게 있어요. 의리가 있어. 또 선생님을 좋아해. 아니에요. 그치, 선생님 아파서 쓰러지거나 병원에 가면 좋아요? 안 좋겠지? 꾸러기 선생님도 우리 슈퍼맨 친구를 좋아해. 근데 슈퍼맨 친구랑 친구랑 같이 막 재밌게 놀이하고 싶은데 너무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막 친구들 괴롭히고 하니까 선생님은 슈퍼맨 친구랑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슈퍼맨 친구야, 체육 시간 좋지? 놀이하고 싶지? 그러면 친구 괴롭히는 거 조금 하지 말고, 그리고 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선생님 약속할 거니까 선생님 너를 믿을게. 왜? 슈퍼맨 친구는 그거는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제 가짜 모습, 안 좋은 모습은 잊어버리자. 알았지? 선생님은 너의 좋은 모습만 보고 함께 할 거니까 다음에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자, 최고의 모습을 만나는 거야. 왜? 넌 최고의 친구니까. 알겠지? 눈을 보면서 얘기해. 약속하고만 한 번 안아주고 가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다, 이거의 출발점은 뭐예요? 방정환 선생님의 존중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아 존중 철학을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 교사 인격 평등 철학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참여선 선생님, 내가 유아책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할까요? 교육을 하는 이유. 아이가 즐겁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그렇고, 이 아이를 만나는 이유도 그렇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아이들한테 바르고 균형 있게 성장 발달시키면서 정말 아이들의 인성도 잘 올바르게 형성시켜서 미래에 훌륭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일꾼, 훌륭한 어른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은 우리 어른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 유아들이 없었으면 이 유아책 직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선생님도 행복해집니다. 참 재밌죠? 아이들을 행복하게 재밌게 놀이하다 보면 나도 내 몸이 건강해지고요. 아픈 것도 나아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신감 없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서 수천 명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해지고요. 그리고 몸치, 박치였던 선생님이 아이들과 5년, 10년 동안 율동하고 체조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댄서 못지않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최고의 율동 선생님이 됐던 것 같고요. 다 아이들이 만든 것 같아요. 자신감 없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대인관계의 모습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굉장히 성격도 조용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이 존재 없는 그 친구였거든요. 존재감 없는, 너 나왔었니? 이렇게 존재감 없는 친구.
뭐 하면 주도를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유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와, 내가 아이들한테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더니 아이들은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만남 속에서는요, 저는 우리 저희 스승님이 계신데 저희 협회 이제 대표장님이신데 정인태 교수님이시라고요. 이 MBP의 과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까 그 MVP 있잖아요. 이게 그 정부로부터 신학문 신지식인에 선정된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문이고요.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논리 기호하로 만든 학문이 바로 MBP 과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특수체육, 장애 아동, 발달 장애 아동들의 그 교육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재활 그리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신과 뇌와 신체를 논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선생님들이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보다 더 유아체육 교육에 있어서 더 깊은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왜? 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사명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 천직이 되고 제 업이 돼서 이제는 제 사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현장에서 나이 먹었지만 명태 1순위지만 예전에는 박수칠 때 떠나자 이랬는데 요즘은 아이들과의 이 만남 교육보다 더 소중하고 더 뜻깊고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이제 좀 그만 오세요 할 때까지 네? 젊은 사람 보내세요 하기 전까지는 제가 버틸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간을 내가 변했다 하면 그 순간은 제가 스스로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향하는 마음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저희 스승님 어록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유치한 유아체 교사가 가장 유치한 유아체육 교사다. 가장 유능한 유아체육 교사다. 가장 유능한 유아체육 교사다. 왜 유치한 유아체 교사가 가장 유능한 유아체 교사가 될까요? 유치한 게 뭔데? 유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인들한테 유치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슈퍼맨은 굉장히 유치하다. 유치의 극치를 다니네? 그럼 기분 조금 상하죠? 내가 몇 번 봤다고 나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너 이렇게 유치하니? 하며 저 유치원에 다녀요. 저 유아답죠? 당연하죠. 유치하게 사는 게 재밌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의 그 속이 바로 유치함이거든요. 유아다움. 가장 유아다운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유아답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의 발달과 심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는 유아체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의 발달과 심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니까 그 선생님은 유아들의 발달과 심리에 푹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자 풍선 한번 불어볼게. 자 불어보자. 자 터뜨려볼 거야. 와 놀아요. 젖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들이 저 선생님은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저 그냥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아.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의 발달과 심리에 푹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아들과 마음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한 만큼 다 따라와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과 마음 높이를 맞추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세계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이 세계에 초대받을 수 있는 유아책 교사가 가장 유능한 유아책 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유아들 세계에 초대받는 유아책 교사는 정말로 선생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정신과학, 뇌과학, 신체과학적으로 선생님이 막 연구하고 고민해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유아들 존중해주고 인격 평등 철학, 아이들 행복하기 위해 해줘서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어떤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만난다. 이거와 그냥 돈 벌러 가자. 이거랑은 전혀 배가 산으로 가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다시 뛰어들으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유아들 세계에 한번 초대받잖아요. 와 진짜 너무너무 이제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아들 세계 행복 한번 빠져보시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아이들 만나세요. 그냥 닥치는 대로 아이가 내가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준비하는 선생이랑 준비하지 못하는 선생이랑은요 갭 차이가 달라요. 아이들이 느끼는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체조, 율동, 교구, 주의 집중까지 다 내 언어 하는 멘트까지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모니터링도 하지. 괜히 영상 찍어서 집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부족해. 나는 모르지만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거든요. 대신 유아들은 절대 선생님 부족해요. 선생님 못해요. 선생님 이런 거는 얘기 안 해요. 아니, 오늘 놀이 재미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선생님 재미없었다는 말은 안 해요. 왜? 아이들은 나를 위해서 30분 놀이 활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선생님이 좋거든. 어떻게 계속 믿고 가는 거야. 아이들. 이게 얼마나 나를 믿는 아이들이 한 유치원당 100명이면 10군데면 1000명이 나를 응원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선생님이 뿌듯해.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로 다음 실기 시간, 이제부터 이제 실기 시간입니다. 네, 좀 이런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좀 실기 시간은 가장 유치한 유아체 교사의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